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멍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녁만 되면은 살고 싶은 대로보다는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쓰레기는 또 내일 버리고 모레 버리고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만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무기력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요, 그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뭐라고 하냐면, 난 너무 의지가 약해, 나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맨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모르고 삽질만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딱 3가지, 이 3개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도 가장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무기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변 환경부터 통제를 하고요. 두 번째, 최소 성공으로 도파민 시스템을 좀 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의지력으로 싸우지 말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왜 방부터 치워야 되는가? 자, 우리가 방구석에 보면 이불이 널브러져 있는 건 물론이고 옷도 굴러다니고 있고 쓰레기도 굴러다니고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가득 차 있고 책상은 막 더럽고 그렇잖아요. 신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방정리나 방청소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그냥 기분 문제나 어떤 뭐 생활 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과학적으로 방청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행동신경학에서는 이거를 마찰 비용이라고 해요. 마찰 비용. 프릭셔널 코스트. 우리 집 곳곳에 있는 어지러운 요소들이 뇌의 자원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그럼 뇌 자체가 그걸 계속 시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외재적 인지부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컴퓨터로 치면은 백그라운드에서 프로그램이 수십 개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생각할 거리나 중요한 결정할 거리에 에너지를 쓰는 게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전전두엽 피질, 정교한 사고를 하고 계획을 짜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이 기관이 중요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귀중한 뇌 자원이 어질러진 그런 환경 때문에 계속 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아도 집중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사결정 피로입니다. Decision fatigue라고 하는데,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를 내가 뭔가를 또 놓으려고 할 때 어디 놓을까, 그리고 또 뭘 입을까, 이걸 버릴까, 놔둘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걸 막 수십 개씩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의지력을 다 써버리면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멍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녁만 되면은 살고 싶은 대로보다는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쓰레기는 또 내일 버리고 모레 버리고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이게 제일 심각한데, 이 환경적인 무질서함이 실제로 우리한테 생리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안에 잡동사니가 많다고 보고한 여성들을 모아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이 휴식 공간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 점점 더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악순환에 쌓인다는 거죠. 둘러싸인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집에만 있으면 점점 더 우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을 치워라. 방을 치워라. 근데 이게 그냥 청소 얘기가 아니라 방을 치우는 행위가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깨진 유리창 이론 아시나요? 깨진 유리창, 어떤 건물에 유리가 하나 깨져 있으면 이게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유리가 계속 깨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그 나중에는 이제 범죄까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건물이 되거든요. 이걸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 이러면은 눈앞에 어질러진 환경이라는 거를 정돈을 해버리면 뇌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는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게 효능감. 우리 자존감을 지탱하는 2개의 기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소속감이에요. 효능감과 소속감. 그리고 이런 믿음 자체가 행동적인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성공이 그 다음 덜 조그마한 거 불러오고 그 덜 조그마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안 조그마한 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단계별로. 점진적 과부하예요, 이것도 다.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거창한 목표를 막 세우는 게 아니라 방부터 치워라,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학인 거죠. 두 번째는 최소 성공으로 도파민의 분비 체계 자체를 개편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방을 잘 치웠어요. 그 다음 목표가 엄청 큰 걸 세워버리는 거예요. 왜? 신이 나니까. 나 방금 해냈거든. 이해되죠? 갑자기 방 한번 치우더니 오늘 느낌 좋아, 새벽 5시에 일어나자,
책 100권 읽을 거야. 체지방 10kg 뺄 거야. 이렇게 되면 백발백중 실패를 하고 다시 방이 어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뇌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공하고 거창한 목표를 세워서 이루면 제일 좋죠. 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되게 작은 걸로 해야 돼요. 작은 걸로. 이 도파민이라는 건요, 어떤 성취의 크고 작음을 구별을 안 합니다. 성취가 있을 때 분비되거든요. 그 분비의 양과 그 성취의 크고 작음의 상관관계가 없어요. 건 바이 건입니다. 건수예요, 건수. 건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도를 높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취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성취의 대상이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내가 6개월 동안 팀원들하고 같이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어. 그때 나오는 도파민이랑 내가 집에 가서 설거지 다 끝내고 나오는 도파민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빈도를 높이는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아주 작은 성공들을 쌓아 나가면 도파민이 나오는 그 빈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성취와 관련된 신경 경로가 강화되는 거다. 이게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그러니까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의 어떤 그 경로가 새롭게,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내가 자주 다니던 길이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뇌가 이제는 하도 그 빈도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는 비로소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성취를 갈망하는 뇌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즉각적이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인 위생관리예요. 개인 위생관리. 샤워하고 이 닦고 깨끗한 옷 입고 용모 단정하게 하는 거. 이게 그냥 위생을 위한 위생이 아니거든요. 동물들 보면은 자기 몸을 계속 핥고 털을 고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자기 몸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뇌한테도 원초적인 만족감을 주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너무 무기력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싫을 때, 그럴 때 이런 원초적인 본능에 대한 만족을 던져주면 외부에서 누가 칭찬을 안 해줘도 그 비슷한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인식이 바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방치하는 사람에서 나를 돌보는 사람으로 이 정체성 자체가 즉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위생관리가 위생을 위한 위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걸 위한 위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불개기. 이불개기는 우리 그 미국의 해군 제독이 어떤 대학교 졸업연설에서 이불개라고 해서 유명해진 얘기인데, 이게 이불개기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 뜨자마자 간편하게 어떤 성취를 취할 수 있는, 뭔가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이 이불개기이기 때문에 이불개기를 강조한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과제를 완수를 하고 시작하자 이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그만한 자부심을 하나 채워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첫 번째 임무 완료, 이게 뇌한테 신호를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하루 동안에도 잘 부탁해 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뇌는 큰 목표는 잘 모르고 그냥 작은 성취가 반복되면 그저 좋아합니다. 일관성이 강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 내 입장에서. 어차피 얘는 성취의 크고 작음을 분간 못하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성공을 반복해서 이 신경 전달의 어떤 그 인프라를 개선하고, 그 개선된 인프라를 우리가 우리의 자산으로 이용할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지력으로 싸우지 말고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지력으로 해야지만 하지 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아, 이제 뭐 하지? 하다가 일단 폰 한번 볼까? 하다가 소파에서 30분, 1시간 그냥 지나가 버리죠. 뭐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또 의사결정 필요가 발생할 건데, 그게 싫은 거니까 뇌는 그냥 즉각적인 도파민이나 갖고 와라 이러면서 그냥 폰을 계속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에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안 속으려면 계속 의지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더 피곤하니까 뭘 할지 미리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 그게 포함되는 게 일단 미리 정하는 거. 그래서 하루를 미리 계획을 하고, 그게 이제 내 입장에서는 편한 거예요. 뭘 할지를 내가 계속 고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뭐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말고 그냥 월화수목금 이 정도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루틴이 내꺼가 될 때 뭔가를 매일 하게끔 만들어야지, 오늘 화요일이니까 어제 이거 했으니까 오늘 이거 아니구나라고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에너지 소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어떤 루틴을 만들고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숙달이 아직 안 되셨다고 하면은 그냥 매일 해버리는 거예요. 쪼개서 2시간씩 주 3회 운동하는 게 아니고 30분씩 매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일정 패턴의 생활이 체화가 되면 그때부터 조금 이거를 고차원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게 우리가 습관 쌓기가 되는 거예요. 헤빗 스태킹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형태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체계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제 월수금이 더 효율적인 어떤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구축해 나가면서 작은 습관 뒤에 또 다른 패턴을 계속 붙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출근하면 5개씩 턱걸이를 하는 걸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턱걸이 양을 1개씩 늘리고 싶어졌고, 1개씩 늘리다 보니까 출근 시간을 좀 땡겨야 되겠다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나와서 산책을 하게 됐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러닝을 하게 됐고, 러닝을 하다 보니까 기록이 단축시키고 싶어졌고, 기록이 단축시켜지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뛰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5km 뛰고 10km 뛰고 20km까지 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20km부터 뛰어야겠다 하면은 물론 목표를 찍어놓고 옆에 이 로드맵을 쫙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내가 내 혼자만의 어떤 루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것들이 계속 갖다 붙여 나가야 돼. 그래야지 이게 복잡해질 수 있고 다양해질 수 있고 더 고차원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거 해야겠다 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실패 경험과 무기력의 그 악순환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런 내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계속 뭔가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에 갇히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초반에 좀 버리고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계속 붙여 나가야 돼. 그게 훨씬 우리한테 유리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운 것들이 쌓이게 되면 뇌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네, 이렇게 이제 뇌가 나를 믿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하기가 더 쉬워져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가 아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니까 자책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이 상태가 우리가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무기력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말이 장황하지만 사사로운 거 하나를 시작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두두두두 하게 돼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저도 그 과정에서 계속 놓여 있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같이 목표도 쫓아가고 계획도 같이 수행하고 우리가 또 좋은 습관도 같이 만들고, 물론 각기 다르겠지만 그렇게 우리 채널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채널에 모인 분들끼리 이제 자기만의 각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현실이 되게끔 만들고,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자, 무기력에서 탈출하는 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략의 부재였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주변 환경을 통제하자. 방 치우라는 게 그냥 방이 깨끗해지면 좋기 때문에 치우라는 게 아니다. 과학이었다. 그리고 도파민 보상 시스템의 인프라를 개선하자. 작은 것부터 해서 그 빈도수를 처음에 늘려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계속 덧붙이는 거.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붙여나가서 이걸 한다. 이걸 했는데 실패해서 다시 돌아와서 또 이걸 했다가 또 실패해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 동안 시간이 계속 가는데 이거부터 했으면 벌써 갔을 거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믿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남들보다 스마트하게 무기력하면서 벗어나서 또 강력한 실행력을 탑재한 인간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이 오늘 당장 방 한 구석 계속 눈에 밟혔던 곳을 싹 치우고, 그리고 싹 씻고 욕실 청소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일 할 일을 작은 것들 한 3가지만 종이에 적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집중력을 2배, 3배 발휘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10분짜리 영상으로 정리해놨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실행 유발자 몸자였습니다. 안녕.